네, 경희 피레트 한의원의 강대순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7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또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면역력을 정강시키는 7가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모든 질환을 바라볼 때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바로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피레토 세라피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23년 전에 개발한 독창적인 이론입니다. 자, 일단은 이 피레토 세라피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면역력을 정강시키는 7가지 요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역력을 정강시키는 7가지 요인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면역은 체온입니다. 심부 체온만 37도 유지될 수 있다라면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심부 체온은 끊임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부 체온이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요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심부 체온이 떨어질 때 빨리 죽게 되잖아요. 바로 죽는 그 현상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졌다, 부족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바로 그 소리는 심부 체온이 그대로 유지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심부 체온은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인체 생리학 책에 있어서는 이 심부 체온의 정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체온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체온은 항시 37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부 체온을 유지해줄 수 있는 바로 그 기관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시상하부는 끊임없이 부단히 심부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부 체온이 올라갈 때는 피부 체온을 내려버리고요. 심부 체온이 내려갈 때 피부 체온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심부 체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피부 체온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체온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점막 표면의 온도, 식도 점막 표면의 온도, 간 표면의 온도, 이것도 다 피부 온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 간염이 되는 거고요. 폐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폐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가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 심부 체온은 부단히 끊임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99.99%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심부 체온이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심부 체온이 꾸준히 만성적으로 떨어졌을 때 내 몸에 어떤 몸부림이 생기느냐,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이 4가지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저하될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되고 또 피부 혈관은 오히려 확장이 되는 거죠.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될 때 압력은 올라가겠죠. 그때 고혈압이 되고요. 심부 체온이 내려갈 때 당분비가 많아집니다. 당뇨병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부 혈관이 수축이 될 때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고 혈류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때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혈관이 올라갈 때 다양한 피부에서의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든지 지주상 혈관종이라든지 그 외에 맥관 부종이라든지 또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그 표면에서의 장력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져 버려요. 바로 그때 조직의 변형이 오고 돌연 변이, 유전자의 변이, 단백질의 변성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종양이에요. 종기, 결절, 구진, 팽진, 수포, 농포, 맥관, 부종 이런 다양한 윤기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기 종양이 커지고 있는 거 바로 그 암세포가 정식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을 뭔가 밀어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에요. 지금 의학계의 이론이 완전히 바뀌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직의 변형은 어떤 힘이 가해질 때 변형이 오는 거지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임도 없습니다. 변형이 없어요. 조직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모공 다침 현상이 생기는데 그건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 다침 현상이 생기겠죠. 자, 이럴 때는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치게 됩니다. 그럼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증발의 어떤 형태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상체로 많이 쏠리죠. 자, 그럴 때 뭐 탈모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여드름, 안면 홍조, 주사비, 뭐 중이염, 비염, 결막염, 구내염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열이 피부 밖으로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까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땀 분비의 감소인데 우리가 무한증과 국소다한증이 있습니다. 국소다한증은 그래도 어떤 국소적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요. 무한증인 사람이 좀 더 치료가 좀 까다롭다라는 이야기고 무한증 있는 사람은 가려움증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표면 장력은 너무나 약해지고 억력은 너무 강해지니까 종기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국소다한증보다는 무한증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양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이 될 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잘 보시죠. 심부온도가 바로 이 내려가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우리가 7가지 방법은 반드시 이 세포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와줘야 되겠죠. 심부온도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부온도를 높여주는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7가지입니다. 7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저번 시간만큼 중요합니다. 이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적극적인 생활을 잘 해주신다면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저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병 없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율이 뭐 0.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적죠. 그래서 이 심부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질병 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질병의 발생 원인을 안다라면 뭐 그 원인을 제거하면 질병 또한 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7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7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면역은 바로 신부체온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옷을 얇게 입거나 속내의를 안 입고 있다거나 차가운 공간에서 생활한다거나 자, 찬 바닥에서 내가 덜어 누워서 텔레비를 본다거나 찬물을 마신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냉면을 먹는다거나 콩국수를 먹는다거나 이러한
내가 운동하고 나서 막 찬물을 들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면역은 신부체온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기억은 바로 실천입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부체온이라는 거, 면역은 신부체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들어갑니다. 따뜻한 환경 여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아토피 환자들이 꽤 오시는데 아주 어린 애들이 와요. 뭐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3, 4개월 된 애들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집안 환경의 온도를 21도까지 내려요. 아니, 그러면 어린애가 지방도 없는데 집의 온도가 21도라면은 그 애는 체온이 더 빨리 떨어져요. 신부 체온이. 그러면 피부 체온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토피가 되는 거죠. 염증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이 피부 온도 내리려고 시원하게 유지하라고 그래요. 시원하게. 참 미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이 환자한테 티칭하는 게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차갑게 키우라 하고 누구는 따뜻하게 키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겨울에 시금치도 한번 보세요. 하우스를 1중, 2중, 3중 하면은요, 시금치가 파릇파릇하고 잘 자라요. 그러나 그 하우스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다라면 시금치는 시들시들해집니다. 아주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어린애나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항시 내 주변 공간의 온도는 따뜻하게 생활해 주셔야 돼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한 27도에서 28.5도 환경 온도를 그렇게 유지하라고 하는데 참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방 안의 온도만큼, 내가 자는 공간의 온도만큼은 따뜻한 환경에서 주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체중 관리 및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살이 찌는 것은 신부 온도가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날씬한 사람 참 보기 좋잖아요. 피부도 윤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항시 운동을 할 때는 땀이 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등산을 한다거나,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전신 운동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뭐 저는 권하지 않아요. 좀 험뻑 땀이 날 정도. 우리 운동선수들 보세요. 축구, 농구, 뭐 배구 하는 선수들 보면 막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뭐 땀이 많이 난다고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한여름철에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전해질의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럼 적절한 소금물도 먹어가면서 우리가 땀을 내주시는 운동이 최고다라는 건데, 자, 운동하고 나면 막 갈증이 나잖아요. 그때 또 찬물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또 먹어가면서 체온의 밸런스를 또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적절한 체중 관리 및 땀이 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살이 찐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 찐다고 굶는 순간 신부 온도는 내려갑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신부 온도도 내려가고요. 굶으면 굶을수록 신부 온도가 내려가요. 살찌고 굶으면 더더욱 신부 온도가 내려가겠죠? 하지만 살쪘다고 굶지 마시고 적절한 식사를 제때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식단을 바꿔주세요.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요. 기름진 음식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포화지방산이 많거든요. 포화지방산은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오히려 신부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흰밥에 나물에 또 국 위주로 많이 먹으면서 굶지 마시고 하루 세끼 꼭꼭 해가면서 체중 관리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 그러는 순간 신부체온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게 하루 2끼를 먹는 사람, 1끼를 먹는 사람 어떻게 돼요? 2끼보다는 1끼가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겠죠? 면역력은 더 떨어지겠죠? 완전히 한 달 동안 굶으면 사망하겠죠? 왜? 면역력이 다 떨어지니까. 굶는 행위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하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그게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면역력이 별겁니까? 그냥 유지만 되면 면역력이 증강하는 거예요. 신부체온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항시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라면 신부체온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식사 중에도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가 또 관건이 돼요. 그래서 저는 현미보다는 흰밥을 드시라고 합니다. 흰밥 속에 글루코즈가 많고요. 글루코즈에 의해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많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당뇨병이 있다고 막 현미 드시는데 현미 드신다고 당뇨병 치료되는 거 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흰밥 드세요. 흰밥. 아셨죠? 꼭 식사 3끼 챙겨 드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실천하세요. 실천. 자, 5번째, 매콤 짭조름한 음식 섭취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기존의 상식과는 반대죠. 싱겁게 드시라고 그러죠. 서양의학에서는 맞습니다. 싱겁게 드셔야 돼요. 자,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은 짠 음식을 드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왜? 스테로이드는 신부온도를 내려버리고 나트륨의 그 채널, 이 채널이 좁아져요. 그러면 나트륨이 이동을 못해요. 세포막을. 그러면 나트륨 저류 현상이 생기고 삼투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이 저염식을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근데 저염식을 하는 순간 내 몸의 열 에너지 발생량은 오히려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신부 온도를 낮추는 어떤 물질을 먹지 말고 신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니까 현대의학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매콤하고 짭조름한 음식을 먹어야 몸에서 이 전해질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나트륨, 클로라이드, 포타슘 이 전해질이잖아요. 전기를 분해하는 물질이 몸에 들어가줘야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내 몸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야 신부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면역력이 증강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저는 비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제 이론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과학적으로 반박을 해보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물질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온도를 올릴 수 있는 물질이 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소금, 적절한 매콤, 짭조름한 음식은 드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데 신부온도를 떨어뜨리는 물질을 먹으면서 소금 섭취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그 소리입니다. 자, 이해되셨고요. 자, 6번째, 부드럽고 익히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자꾸 날 음식, 생야채를 드시라고 강요해요. 오행 생식을 먹는 사람들 막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밥도 그냥 왜 밥을 해 먹어요? 그냥 생쌀을 드셔야죠.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런 날거 생 걸 드시면 그만큼 내 몸 속에서 분해가 안 됩니다. 자,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덜 되고요.
산화 열 발생이 덜 돼서 신부는 오히려 내려가고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드럽고 익힌 음식을 잘 먹게 되면 그만큼 표면적은 많아지고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분해가 잘 되면은 산화가 잘 되고, 산화가 잘 돼야 산화 열 발생이 잘 돼서 쉽게 신부 온도가 올라가고 면역력은 정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마음을 오픈하시고 제 이론을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 실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 7번째, 삼쾌.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거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잘 개운하게 잘 잤는지, 그 다음에 내가 소화가 잘 되면서 속이 편안한지, 그 다음에 먹었던 음식이 잘 배설되고 있는지, 뭐 변비는 없는지, 설사는 하지 않는지, 그런 걸 잘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 3K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소리는 신분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3K가 유지된다는 소리는 적절하게 세포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리 기능이죠. 자, 이러한 신부 온도가 적절하게 37도가 유지가 될 때 면역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내가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일체 다른 약물 안 먹어도 된다고요. 내가 신부 온도가 잘 유지된다라면 뭐 병에 걸립니까? 내가 천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시간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7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시 신부 온도는 높아져 줘야 되고요. 피부 온도는 낮아져 줘야 되고요. 모공은 열려져 줄 때 항시 내 몸의 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질 수 있고요. 내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7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